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생성적 적대신경망 이렇게 원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성적 적대신경망 이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GAN이라고 부르죠. Generative Adversarial이죠. Adversarial. 그러니까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GAN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CNN 실습을 다시 돌아가서 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CNN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들이 기존에 이제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 여러 가지 모델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그걸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간단한 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만든 데이터로 CNN 실습을 하는 것인데,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데이터셋을 일단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이 있냐면은 서클, 원, 그 다음에 사각형, 렉탱글, 트라이앵글 해서 삼각형의 세 가지 이제 종류별로 24x 24 크기의 영상의 이제 직접 손으로 그린 겁니다. 핸드라이팅 한 겁니다. 그래서 핸드라이팅 한 영상을 각각 20개씩 제공하는, 그 중에서 이제 15개는 훈련용이고 트레이닝용이고 나머지 5개는 테스트용으로 저장해 놓은 그런 손으로 그린 도형 데이터셋인데요. 이러한 데이터셋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CNN을 학습을 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핸드라이팅 이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습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폴더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딥러닝 안에 핸드라이팅 쉐입 안에 테스트 폴더가 있고 GM 폴더가 있고 테스트 폴더 안에는 또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 해서 이렇게 각각 5개씩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은 .png 영상인데요. png. 그래서 서클이면은 예를 들어서 서클 이제 세 자리, 그러니까 두 자리 20개니까 두 자리죠. 근데 0부터 19까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세 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00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02 그래서 002, 003, 005 하고 .png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렉탱글 같으면 렉탱글 001, 002, 005 .png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인에는 서클 역시 마찬가지로 렉탱글,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요거는 이게 이제 트레인이 001부터 15이기 때문에 015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클이면 해서 서클 001부터 015까지. 테스트는 이제 이걸 받아서 016부터 017, 018, 019, 020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이 먼저 번호를 부여받고 15개 번호를 부여받고 테스트가 나머지 5개 번호를 부여받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 폴더에 이제 이것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 명칭들을 보면은 서클 015,
014, 001에서부터 그죠? 015까지 들어갔죠. 테스트에 요거는 이제 트레인이고 테스트에 대한 서클 정보는 016부터 020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렉탱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셋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5개, 서클 15개, 렉탱글 15개, 트라이앵글 15개, 테스트 셋으로는 이제 이렇게 5개, 서클 5개, 렉탱글 5개, 트라이앵글 5개 이렇게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학습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선 모델을 구성해야 되겠죠. 근데 모델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그 케라스에는 영상 파일을 이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구성한 그 모델에 학습하기에 알맞는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면 그 영상에다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이용한 이 함수 변환을 것을 쓰게 되면은 제너레이터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 그 제너레이터 객체를 통해서 이제 이 적당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시 말하면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 대해서 flow from directory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제너레이터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소스 코드를 다 작성한 뒤에 이걸 cnn shelf 01 파일로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젠이라고 하는 이 생성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때 리스케일은 255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값들을 0부터 1 사이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0부터 1 사이 값으로 분포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트레인 제너레이터 객체에 대해서 flow from directory 함수를 쓰게 되면은 트레인 제너레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영상입니다. 이게 영상이 형성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flow from directory 함수 안에는 handwriting shape train 해가지고 이 트레인에 지금 들어있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영상 사이즈가 24, 그다음에 배치는 3으로 15개씩이니까 이제 스텝이 5번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 모델은 카테고리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씩 스텝 5스텝으로 배치 자체 3개씩 묶어서 5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트레인 제너레이터를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테스트에 대해서도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45개 이미지, 즉 3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는 45개의 이미지가 발견됐고 또 3개 클래스로 있는 15개의 테스트 이미지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은 시퀀셜 포어 모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포어 모델은 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구성하는데 시퀀셜하고 convert2D 인풋 세이프는 24, 24, 3이고요. 액티베이션 렐루로 하는 그런 컨볼루션 청을 하나 넣고 또 컨볼루션 청을 넣습니다. 이때 32개 각각 64개의 필터를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 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x3에 이제 여기에 24x 24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컨볼루션 청이 되고 그 다음에 3x3으로 필터를 쓰는데 이 필터 개수가 32개입니다. 그럼 결과가 이게 24x 20이니까 24니까 22x 22로 shame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씩 줄어서 나타나겠죠. 양쪽에 하나씩. 그래서 22x 22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총 32개 필터니까 이게 32개죠. 그죠? 32개가 나오겠습니다. 필터에 대해 각각 필터에 대해서 하나씩 해서 32개 나오는데 이거를 다음 컨볼루션에
이제 컨볼루션의 다음 층 컨볼루션 층에다가 넣을 때는 이걸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넣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컨볼루션 층인데 22x2가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22x22가 들어와서 결과는 20x20으로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ame 이제 same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 잘라서 나올 겁니다. 20이 되고 이거는 필터 수를 64개 했습니다. 그래서 64개니까 총 64개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맥스 풀링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20x20이니까 맥스 풀링 하게 되면은 10x10 크기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6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플래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플래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거를 합칠 필요가 없고 이걸 갖다가 1차원으로 다 바꿔주면 되죠. 그 10x10 크기를 64개 있으니까 1차원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6400개의 플래튼 노드로 구성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댄서를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다시 말하면 6400개의 입력층이 되고 여기에 이제 128개 댄서층을 넣고 출력은 3개짜리 댄서를 넣었죠. 그럼 이렇게 이제 멀티 퍼셉트론층이 되고요. 그럼 이 출력 결과가 3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만약에 1, 0, 0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건 서클, 0, 0, 1, 0 하면 렉탱글, 그 다음에 렉탱귤라,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볼루션층이 있고 컨볼루션층이 있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 한 다음에 댄서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모델 환경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핏 제너레이터에서 피트해서 그걸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트레인 제너레이터에서 여기 이제 대상 트레인 영상들이죠. 묶어놓은 3개씩 15스텝으로 묶어놓은 거. 이제 에포크당 스텝은 그러면 15개 되겠죠.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3개씩 묶어가지고 총 45개 영상인데 3개씩 묶었기 때문에 총 15스텝이 나왔었죠. 그래서 에포크는 총 50번을 돌리겠다.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테스트 값으로 하기로 하고 밸리데이션 스텝은 5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이거는 15개잖아요. 그럼 3개씩 묶으면은 이제 5스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팅을 하면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 이밸류에이트 제너레이트에서 테스트 데이터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와 매트릭스를 구해 보니까 로스는 이렇게 나오고 매트릭스 이게 지금 로스 앤드 매트릭스로 하는 게 에큐러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에큐러시로 지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에큐러시가 정확도가 100%가 나왔습니다. 아주 잘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로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니까 이게 보니까 모델 프레딕트 제너레이션 하면 되겠죠. 테스트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프린트 옵션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내야 되니까 플로트 그 다음에 람다 x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0.5 소수점 세 자리로 나타내고 포맷 x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레딕션 해가지고 테스트 제너레이터와 클래스 인디시스를
이제 클래스 인더 테스트 제너레이터는 클래스 인더스는 이렇게 나타내죠. 서클은요, 렉탱귤러는 1, 트라이앵글 2 이렇게 인덱스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구해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랜덤하게 가지고 나오거든요. 15개를 15개를 랜덤하게 이제 넣어서 그 결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결과가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852지만은 이것도 이제 0, 1, 0으로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0.957이니까 이것도 001로 봐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테스트 셋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테스트 셋에다가 우리가 직접 만든 테스트 셋을 첨가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테스트 셋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때 그림판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별로 5개씩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그림판에서 메뉴 파일, 새로 만들기 가지고 크기 조정을 선택해 가지고 24 픽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해 가지고 이제 24 by 24로 만들어지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릴 때 이제 연필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러쉬 택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 종류를 뭐 이런 걸로 택해 가지고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러쉬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색은 이제 컬러는 금령색으로 택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려졌죠. 그린 걸 갖다가 24 색깔의 도형을 그리고 그다음에 자신의 폴더에다가 핸드라이팅 쉐입의 트레인의 트라이앵글에 이제 트레인의 트라이앵글에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 여기 트레인이 아니고 이거 테스트에 넣어야 돼. 테스트 폴더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 폴더에는 트라이앵글 같으면은 016부터 시작해서 020까지 5개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만들게 되면 021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트라이앵글 021.png에서 이제 5개씩 만들면은 025까지 되겠죠. 이렇게 이제 5개를 생성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과 사각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가지고 테스트 폴더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첨가된 클래스별 10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10개가 됐잖아요. 평가를 하고 예측해 보니까 이때 이 애큐러시가 정확도가 66.7%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든 1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게 이제 67%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잘못 예측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이제 부풀릴 수가 있는데 대거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아까처럼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이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부풀릴 수가 있는데 그 옵션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뭐 위에서 시프트 하이트 시프트 그다음에 뭐 줌하거나 뭐 호리젠털 플립하거나 버티컬 플립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케일 한다거나 이런 옵션들을 줘 가지고 이 데이터를 부풀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 데이터가 지금 숫자가 적잖아요. 이걸 부풀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를 triangle 001.png라고 하는 훈련셋 중에서 이 png 하나 골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로테이션 레인지 90을 해가지고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임의로 회전을 시키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5, 6, 7, 8, 9개죠. 그죠? 그래서 로테이션 레인지를 90으로 해가지고 90도, 0도에서 90도까지 10도씩 이렇게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가짜 영상들이죠. 훈련셋들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with shift range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씩 요 24 안에서 조금씩 시프트 했죠. 그죠? 그래서 시프트는 0.1 정도로 이렇게 지금 10% 내외로 이렇게 좌우로 이동한 거 되고, 이런 식으로 또 0.5 라디안 내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쉐어 레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줌 하는 거라든지 확대 축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옵션들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 라이팅 쉐이프 폴더 아래에다가 프리뷰 폴더라는 걸 하나 생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일단 한번 좀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부풀린 데이터를 저장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하고 이제 이렇게 부풀리는 거는 데이터 expanding .py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keras preprocessing image에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array to image, image to array, load image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함수 안에다가 rescale, 뭐 rotation range, with shift, height shift 이런 이제 옵션들을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 때는 인터폴레이션 할 때는 nearest 방법을 쓰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일단 triangle 001.png 파일 하나 불러와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미지를 array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요런 행위들을 하려고 하니까 array 배열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열을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shape를 바꿔줍니다. reshape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에 넣기에 알맞은 영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reshape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rain에 대해서 이제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i가 30보다 크면 했으니까 이제 총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20까지 총 30개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 사이즈는 1이고, 그 다음에 save 디렉토리는 이제 프리뷰에 넣겠다는 거고, 프레픽스는 try로 주고, 그 다음에 save 포맷은 png로 주겠다. 그러면 try 프레픽스는 이제 try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try 09600105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 데이터를 부풀려 가지고 추가해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훈련 데이터를 이제 지금 이제 만든 이걸로 훈련 데이터를 부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풀릴 때 아까처럼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train 데이터 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train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까지는 이제 그 프리뷰에다가 우리가 이 만드는 것을 저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테스트 폴더에 직접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삼각형들을 총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총 몇 개를 하냐면은 1500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포크당 스텝 수를 1500으로 두게 되면은 이제 아까는 우리가 원래 훈련 데이터는 15개씩 45개 뿐이었는데 에포크당 스텝 수를 1500으로 두게 되면 데이터를 1500개로 부풀려서 훈련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1500에 에포크는 200회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한 결과는 단순하게 훈련 데이터만을 부풀림으로써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80%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잘못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실습에서는 트레인 데이터를 부풀려 주는 겁니다. 지금 트레인 데이터가 총 45개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1500개 이상 부풀려 주는 겁니다. 트레인 제너레이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풀려 주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트레인 제너레이터,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이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트 제너레이터 하면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총 1500개 에포크당 1500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영상들을 만든 것처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정확도가 지금 한 80%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3.3%나 크게 상승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CNN 쉘프 02.파이로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인 데이터 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플로우 품 디렉토리를 써서 트레인 제너레이터를 이제 확장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제너레이터도 통해서 테스트 영상 만들어내고 기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씩 들어가 있죠. 그죠? 테스트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제너레이터에서 스텝스 포 에포크 1500에서 피트 제너레이터 하게 되면은 이제 1500개까지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에포크를 20으로 놓고서 테스트를 하면은 되는데 이제 이걸 200으로 해줘야 결국 이제 좋은 성능, 아까 80% 정도 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걸 200으로 바꾸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80%까지의 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렉탱귤러, 서클 이런 세 가지 부류로 15개씩 학습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5개씩 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일단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했고요. 그랬더니 이거는 100%가 나왔습니다. 에큐러시가.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만든 거 5개씩 만들어 가지고 추가를 해 가지고 트레이닝 해 가지고 테스트 했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했더니 이거는 67%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트레인 영상을 그럼 이 상태에서 트레인 영상을 한번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옵션을 줘 가지고 150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숙을 해 가지고 총 200 에포크까지 학습을 시켰더니 이게 80% 정도까지 향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맺는데요. 다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셨다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요런 그 기존의 이런 영상들 대신에 폴더 이름을 이제 핸드라이팅으로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 바꿔주고 그 안에 있는 서브 폴더들 지금 서클, rectangular, 그 다음에 try, 뭐였죠? circle, rectangle, triangle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바꿔주면서 여기에 기존의 이런 말고 다른 영상들을 24x24로 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걸 뭐 48x49로 하든지 이걸 만들 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접 또 영상도 가져와서 추가로 하기도 하고 이제 5개씩 한 다음에 또 5개씩 영상을 따들어가지고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테스트 영상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1500개를 이런 로테이션 시키면서 만드는 영상을 해서 하는 이 과정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른 뭐 페이스 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 종류 3개를 꽃, 그 다음에 물고기, 아니면은 건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타이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는 그런 과정이 제 13주차 과제가 되겠습니다. 강의 또한 과제가 되겠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